안녕하세요, 임정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ICNet for Real-Time Semantic Segmentation on High Resolution Images라는 논문입니다. ICNet은 리얼타임이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는 것처럼 빠르게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형욱님께서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퍼 URL이고요. 블로그와 다른 여러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ICNet은 이미지 캐스케이드 네트워크의 약자로 ECCV 2018에서 발표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실제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이 오토매틱 드라이빙이나 로보틱 인터랙션, 온라인 비디오 프로세싱,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처럼 프랙티컬한 태스크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퀄리티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왼쪽의 표는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들의 애큐러시와 인퍼런스 타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ICNet은 엔비디아 타이탄 X GPU 카드를 한 개 사용해서 1024 곱하기 2048의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리얼타임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약 30fps의 인퍼런스 타임으로 프리딕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멀티 레졸루션 브랜치스를 이용해서 애큐러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인퍼런스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셋을 프리딕션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마 한 장 한 장 프리딕션한 후에 각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알고리즘들의 결과를 보면 자동차, 도로, 그리고 건물, 사람 등 대부분의 오브젝트들을 잘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알고리즘의 애큐러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호등, 가로등, 의자처럼 작아서 세그멘테이션 하기 어려운 오브젝트나 각 오브젝트들 사이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오차처럼 디테일한 부분의 오차가 쌓여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애큐러시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애큐러시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인퍼런스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V는 input feature, K는 kernel spatial size, U는 output map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산은 아래의 computation complexity와 같습니다. 즉 크기가 WHC인 인풋 이미지를 크기가 K 곱하기 K 곱하기 C인 필터 C'개로 컨볼루션 하는 연산의 수는 아래에 보이는 식이 됩니다. 그럼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커널의 크기를 줄이든가 아니면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커널의 크기가 3x3이라면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PSPNet 50에서 이미지의 크기를 줄였을 때 계산 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예상한 것처럼 이미지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였을 때 계산량도 4분의 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면 계산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면 디테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애큐러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애큐러시를 계산량을 덜 증가시키면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의 아키텍처에서와 같이 멀티 브랜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레드, 주황색, 그린 순서로 탑, 미디엄, 바텀 브랜치를 의미합니다. 탑 브랜치에서는 원본의 4분의 1 크기의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줄어든 이미지는 PSPNet 50의 입력으로 사용되어
32분의 1의 레졸루션을 가진 피처 맵을 만들게 됩니다. 탑 브랜치에서 인풋 이미지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테일스를 놓칠 수가 있고, 그리고 바운더리가 블러리 되지만 대부분의 세마틱 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디엄 바텀 브랜치에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디테일을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마틱 파트는 탑 브랜치에서 얻었기 때문에 미디엄 바텀 브랜치는 안전하게 파라미터의 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비록 탑 브랜치는 풀 세그멘테이션 백본을 사용하지만 인풋으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고,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탑 브랜치에서 놓친 디테일한 부분들은 미디엄 바텀 브랜치에서 상대적으로 샬로우한 신경망으로 복구해 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컴퓨테이션 코스트는 줄이면서, 즉 인퍼런스 속도는 높이면서 애큐러시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레졸루션 인풋으로부터 캐스케이드 피처들을 합치기 위해서 왼쪽에 레드박스로 표시한 것처럼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 유닛을 제안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F1은 탑 브랜치의 피처 맵, F2는 미디엄 브랜치의 피처 맵을 나타냅니다. 피처 맵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F1을 업샘플링합니다. 그리고 업샘플드된 피처 맵을 리파인하기 위해서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적용합니다. 이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은 원래 그러니까 업샘플 하기 전에 인접했던 여러 픽셀의 피처 인포메이션을 결합합니다. F2에 대해서 채널의 수를 F1과 맞추기 위해서 원바이원 커널을 사용해서 프로젝션 컨볼루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벤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후에 엘리먼트 와이즈 썸을 하고 렐루 레이어를 통과시켜 최종적으로 F2 피처 맵을 얻게 됩니다. 각 브랜치의 러닝 프로시저를 강화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즉, 로스를 최종단에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왼쪽의 그림처럼 중간중간에 로스를 구하고 각 로스의 로스 웨이트, 그러니까 가중치를 곱해서 어느 로스를 더 줄일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스 1에 상대적으로 큰 웨이트를 곱하면 로스 1을 다른 로스들보다 더 많이 줄여야 전체 로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로스 2나 로스 3의 큰 웨이트를 곱하면 디테일한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로스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왼쪽부터 인덱스를 설명드리면, L은 토탈 로스, 람다는 로스 웨이트, T는 브랜치, N은 카테고리, 그리고 F 서브 NXY T는 N 카테고리의 픽셀 XY 좌표의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F 오브 T는 스파셜 사이즈를 말합니다. 각 카테고리의 픽셀 값에 대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 그 값의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모든 픽셀들을 더하고 면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브랜치마다 로스 웨이트를 곱해줍니다. IC넷의 프레임워크는 기존의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A는 FCN처럼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이고, B는 세그넷이나 유넷, 이넷 등에서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입니다. C는 PSP넷, 딥랩 등에서 사용하는 멀티스케일 프리딕션 앙상블이 적용된 스트럭처고, 뒤에서는 오직 로우 레졸루션 인풋만 헤비한 CNN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 레졸루션 인풋은 블러드된 바운더리와 사라진 디테일을 리커버하고 리파인하기 위해서 샬로우한 신경망의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드론에서 인퍼런스 해야 되기 때문에 인베디드 보드에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논문에서는 타이탄 X GPU로 학습을 하고 저는 RTX 2080으로 학습을 하였습니다. 타이탄 X에서는 인퍼런스 속도가 약 30fps이기 때문에 성능이 그것의 12분의 1인 잭슨 TX2에서는 이미지의 크기를 4분의 1로 줄이면 약 7에서 8fps 속도로 인퍼런스 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테스트 했을 때에도 약 7에서 8fps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Experimental Evaluation입니다. 시티스케이프스는 약 1024 곱하기 2048의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티스케이프스는 약 2975개 그리고 500개 1525개의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그리고 테스팅 셋으로 구성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인퍼런스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풋 이미지의 크기를 다운샘플링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피처 맵을 다운샘플링 하는 것, 세 번째는 모델을 컴프레션 하는 것입니다. 피겨 5는 인풋을 다운샘플링 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크기를 2분의 1과 4분의 1로 다운샘플링해서 PSPNet 50에 피딩했습니다. 인퍼런스 타임이 줄어든 만큼 애큐러시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레시오가 0.5인 경우는 애큐러시가 낮아진 정도가 적지만 리얼타임이라고 하기에는 러닝 타임이 아직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이시는 테이블이 피처 맵을 다운샘플링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본 논문에서는 피처 맵에 대한 다운샘플링 라시오를 1대8, 1대16, 1대32로 조절해서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테이블 1의 왼쪽 표와 같은데 샘플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인퍼런스 속도는 증가하지만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 표는 모델 컴프레션에 따른 성능을 나타냅니다. 모델 컴프레션은 필터를 제거해서 그에 상응하는 피처 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커널 키핑 레이트가 작을수록 속도는 빨라지지만 애큐러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테이블 2는 본 논문에서 진행한 어빌리에이션 스터디 결과를 나타냅니다. 베이스 라인으로는 하프 컴프레스드 된 PSPNet 50이 사용되었고 성능은 표와 같습니다. 서브 4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사용하는 탑 브랜치만 사용한 것이고, 서브 24는 탑 그리고 미디엄 브랜치를 사용한 것이고, 서브 124는 탑, 미디엄 그리고 바텀 브랜치를 모두 사용한 것입니다. 실험 결과 모두 사용했을 때 애큐러시가 베이스라인과 거의 일치하지만 인퍼런스 속도와 메모리 컨섬션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표는 캐스케이드 피처 퓨전 유닛 CFF와 캐스케이드 라벨 가이던스에 대한 어빌리에이션 스터디 결과를 보여줍니다. 디컨볼루션을 한 것보다는 CFF 유닛을 사용한 것이 퍼포먼스와 인퍼런스 타임 측면에서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7x7 디컨볼루션을 사용한 것이 애큐러시는 더 좋지만 속도 면에서는 CFF가 더 빠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과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이 실험은 타이탄 X GPU로 이루어졌습니다. ICNet은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 9만 번 이터레이션을 통해 학습이 되었습니다. 제안한 ICNet은 1024 곱하기 2048의 하이 레졸루션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약 69.5%의 애큐러시를 보이고 있고 약 30.3 fps의 인퍼런스 타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Fine and Coarse 데이터에서는 애큐러시를 약 70.6%까지 향상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숫자로 퍼포먼스 임프로브먼트를 나타냈었는데 다음은 퍼포먼스 임프로브먼트를 비주얼리 나타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비록 탑 브랜치만 사용했을 때에도 대부분의 세만티컬 미닝풀한 오브젝트는 다 캡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상단에서처럼 폴이나 트래픽 사인 등과 같은 스몰 사이즈의 오브젝트를 놓치거나 블러리된 오브젝트의 바운더리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서브 1, 2, 4 브랜치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을 리파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각각 디퍼런스 1과 디퍼런스 2는 서브 2사와 서브 4와의 차이, 그리고 서브 2사와 서브 1, 2, 4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퍼런스 2가 디퍼런스 1보다 화이트가 더 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좀 더 디테일한 인퍼런스가 가미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가로축인 빈 인덱스는 연결된 리즌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1은 30픽셀, 2는 60픽셀 이런 식으로 왼쪽은 작은 리즌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리즌을 의미합니다. 세로축인 애큐러시는 각 연결된 리즌에서 정확하게 프리딕션한 픽셀의 수를 카운팅해서 연결된 리즌으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정확히 프리딕션한 만큼 세그멘테이션 애큐러시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스토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리즌을 나타내는 왼쪽 부분에서 애큐러시가 더 높다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많은 개선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데이터셋으로도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시티스케이프스 데이터셋과 마찬가지로 높은 애큐러시를 보이면서 동시에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